안녕하세요. 지름에 있어 허락보다 용서가 쉬운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는 뭐니뭐니 해도 미국입니다. 그 군사력만큼이나 다양한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거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 전차, 전투기에 더해서 미국만 사용하는 무기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V-22 틸트로터기입니다. 미 해군은 다양한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수송기가 매우 중요한 존재죠. 하지만 기존 운영하고 있는 수송기는 C2 그레이하운드 수송기지만 고정이 끼어서 대형 항모가 아닌 경우는 운용이 불가능한 약점이 있습니다. 당장 미국은 항모가 아니지만 항모 같은 대형 함정인 양육 수송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함정에는 고정익 수송기의 착륙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대형화된 헬기는 고정익 항공기보다 더 많은 무기의 중량을 수송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항속거리에 있죠. 미 해군의 특성상 임무 수행의 위치는 지상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이므로 중간에 급유받기도 매우 어려워요. 고정익 항공기의 항속거리에 비해 회전익 항공기의 항속거리는 2분의 1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무장과 화물을 적재한 상황에서는 거리는 더더욱 줄어들게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 해군은 항모 이외에서 운영이 가능한 장거리 고정익기를 계획하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틸트로터기인 V-20입니다. 개발이 시작되고 취소와 진행이 반복되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2007년에 실전 배치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V-22의 진가는 바로 날개에 있죠. 로터의 방향을 바꾸어 이착륙되는 헬기로 비행 때는 고정익 항공기의 항속거리와 속력이란 특성을 가지게 돼요. 특히 정숙성이 대단해서 항공기의 접근을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그 특성으로 인해서 운용에 딜레마가 있어요. 작전에 빠르게 투입하기 위해서는 호위가 필수적인데 해병대 공격용 헬기는 속도가 떨어지고 함재기 또는 해병대 전투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호위기가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죠. 가장 눈에 띄는 부대는 항모보다는 강습 양육함에 탑재된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규모가 커진 강습 양육함에 C2 수송기의 착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십 버전도 개발 중이고 로드맵 상에만 존재하지만 영국 해군 항모전단의 조기 경보기로서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나중에 발전된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리뷰할 블럭은 짝퉁인 듯 퉁 아닌 레고 오스레이 V-22입니다. 아시다시피 레고는 스타워즈 이외의 용 테마를 만들지 않아요. 그 틈새를 파고든 것이 코비 블럭이고요. 하지만 레고에서 V-22를 구조용이라고 붙여서 발매를 계획했었어요. V-22는 모든 나라가 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솔직히 비슷한 가격이라면 V-22보다는 민간용으로는 헬리콥터가 더 실용적이죠. 100km 이상을 시속 500km로 이동해야 될 필요는 별로 없거든요. 차라리 20-30km를 부지런히 전원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죠. 레스큐 마크를 붙이고 있다고 해서 민간용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레고는 발매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매를 위해 대량으로 만들어 두었던 블럭은 중국 공장에 쌓이게 되고 그게 비정상적인 경로로 흘러나와 돌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레고에서 설계했지만 레고의 짝퉁이 아닌 블럭으로 소개해 볼까 해요. 일단 덩치가 무지하게 큽니다. 거의 미피를 실제로 넣어도 될 정도의 크기의 축적이에요. 웬만하면 제가 촬영 부스를 안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크기가 너무 무지막지해서 부스를 보여드리지 않을 재간이 없네요. 크기 비율을 위해서 콜라캔을 옆에 두었습니다. 355ml짜리 맥주캔 크기인데 동체 높이만 딱 이 정도예요. 웬만한 레고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크기인지라 조립은 고사하고 당장 보관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기저기 함부로 올려놓았다가는 딱 욕먹기 좋을 정도의 크기예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실제로 레고에서 발매되진 않았지만 설계가 레고라는 것은 여러가지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엄청 견고해요. 중량이 만만치 않은 블럭임에도 날개를 한쪽으로 들어도 떨어지거나 망가지지 않아요. 무게를 견디는 주요 부위의 대부분이 이렇게 테크니컬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가격 문제도 있고 해서 모터가 탑재된 세트를 구매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프롭이 회전하진 않아요.
문제는 기어박스가 엄청 견고하게 물려 있어서 다른 형태의 자세를 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 조립할 때 뒷부분 적재장과 바퀴는 열려있는 형태로 조립했어요. 엔진은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 90도 위로 향하고 있는 형태로 조립했고요. 모터가 탑재된 경우는 모터의 기믹을 재배할 수 있는 레버가 기체 좌우에 있어요. 제 거는 모터가 없으니까 모양뿐이고요. 사놓고 배터리 넣고 동작시킨 이후에 모터로 동작시킨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믹을 살펴보면 모터를 조정할 수 있는 레버가 좌우에 있고요. 수동 레버를 이용해서 뒷꼬리 날개를 아래 위로 조작할 수 있어요. 모터를 이용해서 엔진 각도를 조정하는 경우 주익 플랩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모터를 사용하면 프롭의 각도와 함께 엔진의 각도도 조정이 돼요. 기체 한쪽에 조정축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네요. 레고는 군용 모델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델을 설계를 했을까요? 바로 구조용 기체라는 시나리오로 가능했죠. R이라는 마크를 붙이고 구조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시나리오인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실제 기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구조용의 특성상 구조 현장에서 단거리로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목적이지 원거리로 이동하는 것은 요구되는 능력이 잘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실제 기체가 라이센스가 있는 제품이어서 아마도 레고가 정품으로 판매됐다면 군수업체인 벨 보잉의 라이센스 비용으로 레고 하나 구매할 때마다 얼마씩 지급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반대하셔서 출시가 취소됐거든요. 그리고 판매 버전별로 약간의 변형이 다양한데 이 로터 부분이 원래 오리지널과 짝퉁을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원래 설계가 지금 보이는 이 구조고요. 다른 형태로 설계된 것을 보면 약간 얇은 구조로 설계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원래 설계 구성이 아니에요. 추가적인 기믹은 랜딩 기어가 접히고 움직이고요. 원래 착륙 모양이 제 컨셉인지라 저는 랜딩 기어를 내려간 상태로 구성했어요. 화물칸 도어가 랜딩 기어와 연계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랜딩 기어를 올리게 세팅하면 화물칸 문도 같이 닫혀요. 실제 크기는 대형 헬기보다 좀 작은 편이에요. 구조 기체란 컨셉이 있긴 하지만 누가 봐도 구조용 기체는 아니에요. 덩치가 너무 커서 360도 턴테이블 회전 뷰 같은 건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